많이 가죠. 나는 안 갔어요. 이 형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거기 왜 가? 나 몰라요. 이게 거기 선릉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선릉의 주인이 성종이에요. 네. 성종. 그건 몰랐네. 그 성종 같은 경우에는 그 세조 있잖아. 조카 죽이고 왕된 네네네. 이정재. 여보시오 관상쟁이. 내가 왕이 될 상이야. 이거는 정말 이거 잠깐 보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봐? 네, 그거 한번 보고 너무 가야죠. 많이. 이복의 관상쟁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건 보고 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요즘 TV 보면 뭐 여행, 또 여행이 역사 플러스하고 뭐 문화 플러스하는 그런 게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더 재밌죠. 재미는 있죠. 스토리가 네. 딱 이어지니까. 근데 뭘 알아야 말이죠. 네, 그 서울시도 또 얼마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 그런 도시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린 서울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서울 이야기를 재밌게 꾸며주실 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네. 요즘 설민석과 투톱. 그러면 명예훼손 걸려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팩트인데. 네네. 팩트 아니죠. 한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분야가 달라. 그쪽은 한국사고 저는 세계사라니까. 자, 세계사 넘버원 썬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최태성 쌤이랑 만나도 안 싸워요. 분야가 다르니까. 그쪽은 한국사, 이쪽은 세계사. 알겠습니다. 세계사에서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 풀어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서울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서울시에 서려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까? 서울시 요즘 데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날씨도 이제 쌀쌀하고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도 떨어지는 거 구경도 해야 되고 네. 멀리 나가기 싫다. 서울 시내에 약간 뭐 로맨틱한 장소가 없을까? 데이트 코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혼하셨죠? 이것도 이혼이 관련돼 있는 거리예요. 덕수궁 돌담길이 있는 정동길. 이거는 우리가 노래로 많이 접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실제로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연인들끼리 헤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이상한 말이 왜 생겼을까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 양재로 이사 가기 전에 가정법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부가 걷는 거리라고 해서. 그러면 정동길이에요? 아니면은 서초동길이에요? 서초동 13번 출구라니까. 이분은 서초동길에서 이혼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최근. 신세대예요. 네. 그럼 그 정동길을 오늘 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정동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어디서부터 어딘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대한문이라고 시청 앞 광장. 대한문 알죠? 그러니까 시청을 뒤로 보면은 오른쪽에 큰 문이 하나 보이죠. 시청을 뒤로 하면. 시청을 뒤로 하고 앞에 플라자 호텔 앞에 보고. 네. 오른쪽으로 보면 큰 문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네네네. 궁이 덕수궁이고 앞에 대한문이라고. 대한문. 그 앞에 그 추러스 유명한 집이 있어요. 있지. 예, 알죠? 거기가 대한문 맞죠? 맞아. 예,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네, 거기는 알아요. 대한문. 그 대한문부터 시작해서 쭉 돌담길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끝에 뭐가 있냐면 경희궁이 있어요. 경희궁. 여기까지를 덕수궁 돌담길 그리고 정동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정동길의 설인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그 장소가 주는 그런 힘이 좀 있습니다. 장소가 주는 힘? 뭔가 내용 하나도 몰라도 그냥 느낌이 좋아 나는 여기가. 이뻐 여기가. 예뻐. 약간 고즈넉한 그런 느낌. 나 이거 좋더라고 이런 느낌이. 일단 그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덕수궁은 뭐 하는 데예요? 궁이죠. 덕수가 누구예요, 누구? 덕수가 뭐예요? 원래는 경운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덕수궁이랑도 그렇고 경희궁도 그렇고 궁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특히 경희궁 같은 거 가서 보시면 그 경희궁이 어디냐면 강북 삼성병원 앞쪽에 있는 궁인데 이게 궁궐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요. 너무 작아. 그러니까 덕수궁 같은 경우에도 경복궁 갔다가 이제 덕수궁 구경하시는 분들은 궁이 무슨 가정집 규모로 이렇게 작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시작 자체가 궁이 아니었어. 덕수궁도 그렇고 경희궁도 그렇고 왕족의 사택 집을 궁으로 개조한 거예요. 왕족의 집을. 그러니까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월산대군이라고 그 성종 있잖아요. 성종. 네. 지금 저기 선릉에 누워 계시다가 시체 분실되신 분.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그거 선릉에서 술 먹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릉 주변에 이제 술집 많잖아요. 강남 선릉 거기 선릉이죠. 네. 그래서 같이 술 먹던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얘들아 여기 이게 누구 능인 줄 아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알아요? 난 몰라요. 많이 가죠. 나는 안 갔어요. 이 형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거기 왜 가? 나 몰라요.
아 이게 거기 선릉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선릉의 주인이 성종이에요. 네. 성종. 그건 몰랐네. 그 성종 같은 경우에는 그 세조 있잖아. 조카 죽이고 왕된 네네네. 이정재. 이보시오 관상쟁이. 어. 내가 왕이 될 상이가. 아 이거는 정말 이거 잠깐 보고 가야 됩니다. 또 봐? 네, 그거 한번 보고 너무 가야죠. 많이. 이복의 관상쟁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이건 보고 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야. 이거랑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세조. 자, 요것만 잘 따라와 봐요. 세조의 아들이 2명 있었어. 그러면 큰 아들이 의경세자라고 해서 당연히 큰 아들이기 때문에 세자겠죠. 네. 의경 세자. 둘째 아들은 대군 또 왕자가 있었어요. 음. 근데 큰 아들 세자였던 의경세자가 일찍 죽어. 죽어. 일찍 죽어요. 의경세자도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네. 세조 입장에서 봤을 땐 손자 2명이죠. 그러니까 원래 법칙에 따르면은 의경세자의 아들이 아들한테. 다음 왕이 돼야 돼. 그렇겠죠. 근데 아들을 제쳐버리고 세조의 2 아들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다음 왕이 돼요. 세조 다음에. 이게 예종인데 예종. 너무 어려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약간 정치적인 그런 뭐가 있었어요. 아, 네네. 예종. 그러니까 예종이 근데 왕이 됐는데 이 양반이 한 1년 만에 죽어버리네. 왕 되고 왕 되고 1년 만에 죽어요. 또 예종이. 죽어. 뭐 왕만 되면 죽어버리네. 예종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왕실이 난리가 난 거야. 예종 아들이 가느냐 아니면 의경의 아들이 가느냐? 정확히. 예. 그러니까 예종 아들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이미 죽은 큰 아들 의경세자 라인 아들로 갈 것인가 회의를 해요. 예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바보야. 바보. 바보라고 왜 저걸 또? 아니요, 조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큰 아들이었던 의경세자, 일찍 죽은 의경세자의 2 아들이 있었는데 네. 2 아들 큰 아들이 월산대군이고 둘째 아들이 자을산대군이었어요. 자을산? 자을산대군. 다 무명이네. 아니야 이제 유명해져요 이제요. 그래요? 회의를 해. 죽은 의경세자 큰 아들 월산대군이 있고 둘째 아들 자을산대군이 있는데 누구를 왕으로 했으면 좋겠나라고 회의를 열어요. 그 의경세자의 부인 그러니까 세조의 며느리죠. 며느리지. 이 며느리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인수대비예요. 인수대비. 인수대비는 유명합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큰아들 월산대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월산이 아마 왕이 안 됐나 봐. 안 됐어. 왜냐면 월산대군은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자을산대군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 자을산대군은 대군 빨리 끝내고 왕 됐단 얘기지. 야 정말 추리 아가사 크리스티급이다. 아 그래요? 맞아. 그 추리 맞았어 또. 약간 소외되네. 자을산대군 나 못 들어봤거든. 완전 무명이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큰 아들을 바이패스 해버리고 월산대군을 둘째 아들인 자을산대군을 왕을 만들어줘요. 명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 딱 하나야. 이 자을산대군의 장인어른이 누구였냐면 한명회였어. 자을산대군의 누가? 장인. 장인이. 그러니까 한명회의 사위였던 거야 자을산이. 아직까지 한명회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때였거든요. 아니면 한명회가 그럼 이거 일 꾸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그렇게 한명회 꿈했던 얘기가 있어 이게. 그래서 한명회가 여보시오 지금 큰아들 월산대군 쟤는 아무리 봐도 나이도 많고 실력도 깜도 안 되고 하는데 둘째 아들인 자을산대군이 말이야 내 사위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걔가 인간이 됐어. 요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서 둘째 아들 왕 만듭시다 라고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 왕이 바로 성종이에요. 그게 성종이구나. 와 이렇게 어렵게 왔네. 그리고 그 성종이 그 선릉에 누워 계시다가 도굴 당해요 나중에. 도굴 당했어? 임진왜란때. 아이고. 그럼 지금 선릉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냥 선릉이야? 그냥 선릉이야. 밤에 가서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일본 왜군들도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중국은 황제 능 들어가면 묻었거든. 부장품을 넣어주는데. 조선의 왕의 능도 털면은 금은보화 많다데스 해서 선릉을 파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이게. 에라이 난감하다데스. 그래서 그다음부터 도구를 안 해요. 그래서 안 해. 어쨌든 시신은 유실돼 버렸을 때. 근데 우리 성종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던 왜냐하면 거예요? 조선 보면은 모든 권력 근처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은 다 암살당해요. 성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왕이 돼야 될 형이지. 왕이 안 됐잖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형 월산대군이 뒤집어엎고 쿠데타 일으키면 그쵸. 난 날라가네. 이걸 형인 월산대군이 알았어요. 나는 조용한 집 하나만 주십시오. 난 절대로 집 밖에 안 나오고 나는 술 먹고 시나 쓰겠습니다. 해서 집을 만든 게 지금 덕수궁이에요.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자기 사택으로 만든 거예요. 월산대군 사택이요. 그게 덕수궁이야. 그게 덕수궁의 시작이에요. 그게요. 월산대군 집. 경복궁이랑 멀진 않네요, 그죠? 안 멀어요, 안 멀어요. 그 걸으면 금방 갈 거리인데 약간 좀 불안하지 않나? 그래도 도성 밖에 나가기보단 낫잖아요. 그럼 여자친구한테 덕수궁 설명할 때는 저기 월산대군 집이었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오빠 그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월산대군이란 하고 지금 제가 한 말씀 그대로 해드리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월산대군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집 밖에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진짜로 약속 지켰구나. 자기 알아. 자기가 원래 왕위 계승 1위였다는 거. 그래서 비통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덕수궁 터였던 자기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술이야. 술 먹고 시쓰고 하다가 35세 요절을 해버려. 아이고 좀 기백이 없는 캐릭터네. 기백이 없다기보다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아니 뭐 새끼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새끼 뭐야? 주변 또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월산대군. 그렇지. 월산대군이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뭡니까? 한 명이 저게 뭐라고? 우리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럴까? 할 수도 있는데 한 명도 안 만났어. 찾아온 사람 다 문 닫아버리고 술만 마시고다가 누구 만나면 뭐 분명히 또 한 명이가 뭔 일을 또 꾸몄겠지. 그렇지 가만 안 뒀겠지. 저 월산 저거 말이야. 가만 놔뒀더니 안 되겠어. 야 암살해 이런 식으로. 그럼 덕수궁은 그 이후로도 활용이 좀 됐고. 활용이 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우리 근대 역사에 등장한 게 언제냐면 고종 아관파천이라고 기억나요? 그건 압니다. 고종. 뭔데 뭐? 고종의 아관파천. 설명해. 아관파천. 또 궁지로 몰아 사람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사람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거 어디 보고 있어? 사람 다. 진짜 사람 민망하게. 이거 외운 거는 맞아요. 그게 뭐냐면 1894년에 1894년 최근 일이네. 이게 뭐 최근 일이에요? 아니 뭐 그때 뭐 했는데? 청일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지그들끼리 우리 땅에서 싸워. 청일 전쟁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청나라와 일본에서 싸운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땅에서 싸웠어. 정말 기분 나쁜 전쟁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싸우고 평양에서 싸웠어. 지그들끼리. 청나라가 박살이 나요 그때. 청나라 박살 납니다. 솔직히 그때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그때부터 된 거야. 일본에 딱 가서 이제 경복궁 근처에서 고종을 위협해요. 이보시오, 고종. 앞으로 조선은 청나라와 연을 끊고 우리 일본 쪽에 붙는다라는 지금 각서를 쓰시오, 고종. 쓸 수가 없잖아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땐. 뭔 소리야? 나는 그거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고 경복궁을 향해 대포 발사했어. 펑펑펑. 경복궁에 실제로 위협 대포 발사를 해 남산에서. 그래서 고종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해요. 앞으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주국이 된다는 걸 서명한다. 사인 바이 고종.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청나라와 조선은 관계가 끊어졌다. 일본이 이제 먹을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청일 전쟁이 또 이제 청나라가 지면서 뭘 일본이 가져갔냐면 강화 조약이라고 있거든요. 네, 강화 조약. 강화도에서 하는 조약이 아니라 강화 조약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진 놈이 이긴 놈한테 뭘 토해내냐 이거 협상하는 걸 강화 조약이라고 해요. 그럼 청나라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야 되겠죠. 원래는 도쿄 같은 수도로 가야 돼. 그런데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나라 사신 여러분들 특사 시모노세키로 오십시오. 도쿄가 아니라 시모노세키로 와서도 관공서에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고집으로 오라고 해요. 그때 일본 측 협상당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이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최악의 이건 모욕이었어. 이 조약 끝에 중국이 뭘 토해내냐면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줘요. 북한 신의주 넘어가자마자 바로 서해 쪽으로 길게 뻗어나가 있는 반도 있잖아요. 이게 요동반도인데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러시아가 딱 보고 있으면서 우리 시베리아 횡단 철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만주에 저게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러시아가 철도 건설하는 게 약간 지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일본에 연락을 해요. 러시아가. 야!
요동반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줘. 일본은 뭔 헛소리하냐고. 우리도 지금 피 흘리면서 전쟁에서 딴 요동반도인데 그걸 왜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냐? 안 돌려줘? 못 줘! 딱 기다려 일본 너거들. 러시아 화났어. 유럽에 있는 동네 친구 2명을 더 불러요. 프랑스랑 독일 세 나라가 동시에 일본에 압력을 넣는 거야. 요동반도 빨리 토해내가지고 청나라 돌려주라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한 나라와 싸우기도 벅찬데 유럽 3개국이랑 싸우면 지는 게 뻔하잖아. 아 이건 힘들어. 그래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토해내. 그걸 가만히 보던 여자가 있었어요. 명성황후. 명성황후가 그거 지켜봤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남편 고종에게 이런 말하는 거야. 여보, 아무리 봐도 이 동네의 짱은 러시아인 것 같아. 지금 청나라를 박살낸 일본도 러시아 밑에서 찍소리 못하잖아. 우리 이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 러시아야. 러시아 붙자.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 외교관이 와도 무시해서 안 만나주고 러시아 외교관만 만나줘. 고종이. 그걸 일본이 보더니 야, 까딱 잘못하면 우리 요동반도도 러시아한테 넘겨졌는데 조선도 러시아한테 뺏길 것 같다. 이거 다 계획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알고 보니까 명성황후야. 안 없애면은 일본이 조선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해가지고 1896년에 일본 낭인들과 사무라이들이 경복궁으로 쳐들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칼로 찔러 죽여요. 고종은 이거 큰일 났다. 다음 타겟은 나다. 나다. 빨리 러시아로 가자. 어떻게 가? 바로 새벽에 1897년 새벽에 나중에 이제 순종이 되는 세자와 가마를 몰래 타고 지금의 덕수궁 뒤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까지만 튀자. 덕수궁 뒤에 있었군요, 그게. 지금도 덕수궁 뒤에 그 러시아 공사관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요? 새벽에 가마 타고 뛰어가지고 지금 덕수궁 뒤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들어갔어. 하면서 1년 동안 거기서 안 나와. 와 그래? 이게 아관파천인데. 네. 그게 아관파천이야. 왜냐하면 한자로 러시아를 쓸 때 아라사라고 했어요.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의 공관, 아관으로 파천이 약간 고급 표현으로 도망간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해서 아관파천인데 1년 동안 안 나와. 난 러시아로 간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나라였네.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있으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한 일국의 왕이 외교 공관에 1년 동안 있으니까. 자, 이제 러시아 나 뒤에 좀 봐주시오. 나도 당신네 공사관에 1년 동안 있는 게 너무 참 그러니까 나도 다시 궁궐로 돌아가겠어. 어디로요? 경복궁은 너무 멀고 그러면 요 앞에 여기 뭐요? 요 건물 예전에 그 월산대군이 살던 집인데요. 요걸 내가 궁으로 하겠어. 그 덕수궁인데? 덕수궁. 이름을 경운궁으로 해버려요. 이름을 바꾸고 거기로 들어가는군요. 덕수궁으로. 그래서 이 월산대군의 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름을 일단 경운궁으로 바꿉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 이 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문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덕수궁의 정문이 대한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조선의 궁 정문은 중간에 화자가 들어가요. 그래요? 광화문.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 참경궁의 정문은 흥화문. 화가 들어가. 화가 들어가야 돼요. 백성들을 교화시킨다고 해서. 그래. 여기도 궁궐이니까 정문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래 대화문이었구나, 맞지? 나 이거 스타일 알았어. 스타일 알아. 대화문. 사무소선역이고. 맞지? 아니라니까. 아니야? 약간 흐름이 그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남쪽에 지금 경운궁의 남쪽에 인화문이라고 만들어요. 네. 인화문. 지금은 없어 지금. 지금은 네. 없고. 민가가 있던 그 주택가에다 궁궐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 딱 인화문을 만드니까 앞에 민가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인화문을 헐고 어쩔 수 없이 동쪽에 있는 대한문을 정문으로 만들어 버려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예요 이게. 경운궁으로 오자마자 고종이 뭘 하냐면 이제 우리 조선도 황제의 국가가 되자. 대한제국. 대한제국. 우리도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국이 돼야 된다. 갑자기 왜 이렇게 또 기백이 있어졌어? 그래가지고 국호를 바꿔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요. 덕수궁에서. 그러니까 경운궁의 중앙 센터 건물에 가면 돌로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다른 궁과는 다른 게 있어요. 경복궁도 그렇고 창덕궁도 그렇고
모든 왕을 상징하는 그 동물은 다 봉황이에요. 봉황이죠. 이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그 덕수궁 가서 중앙 센터 건물에 돌로 된 동물 조각을 보면 용이야. 아, 거기 용이구나. 왜냐면 봉황은 임금을 상징하지만 용은 황제를 상징하거든. 우리 궁 가운데서 유일하게 용이 있는 궁이 덕수궁이에요. 그럼 뭐 하냐고. 일본이 대한제국 데스까? 아, 콧방 축하됐어. 아, 열받네. 축하됐어. 고종이 열받은 거예요. 뭐? 내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이것들이 무시하냐? 경운궁 안에 유럽 황실과 같은 큰 멋진 궁전 하나 만들기 어떻겠습니까요? 그래가지고 영국인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 그 모델을 하나 보여줘요. 그 조그만 데 궁전을 만든다고요? 그 궁전 건물을 그 하나 낙찰이 된 거야. 낙찰 뭘로 됐어? 파르테논 신전을 10분의 1로 줄인 거. 파르테논. 해서 만든 게 지금의 덕수궁의 석조전이에요. 아, 그거 있어. 에? 볼 수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석조전. 한 번도 못 봤네. 덕수궁 한 번도 안 가봤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하여간 석조전 건물을 만드는데 석조전 건물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가슴 아픈 건물이에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를 하면서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면 1910년 우리가 한일 이른바 합방 나라를 뺏긴 그 해에 완공이 돼. 그러니까 한 번도 왕궁으로서 역할을 한 번도 못해서 석조전이. 그렇게 됐어. 지금 덕수궁에서 너무 오래 이제 그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30분을 다 써버렸어. 경희궁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그 정동길 그쪽에 좀 역사적인 우리가 좀 가면 좋을 법한 그런 장소들 몇 개 좀 빨리빨리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공사관 터가 지금 타워가 하나 남아 있어요. 아 그때 당시에 타워가? 그 고종이 1년 동안 숨어 있었던 그 러시아 공사관 건물 일부가 아직도 있어요. 있어? 뭐야 거기가? 지금은 공사 중인데 올라가시다 보면 하얀색 타워가 있거든요. 그게 그 러시아 공사관 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관순 여사가 처음으로 공부를 하셨던 이화학당. 이화학당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정동길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화여고 자리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구 교육을 실시했던 배제학당도 거기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근대사라기보다는 현대사에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남겼던 문화방송 MBC 원래 사옥이 거기예요? 거기 지금 보면 경향신문사 있죠? 두 개가 참 같은 계열이죠? 경향신문사 그 건물 알죠? 몰라요 저는. 에이, 경향신문사가 원래는 경향신문과 문화방송이 나눴었거든요 거기. 예전에 MBC 청룡 알아요? 네. 청룡 알죠? 네. MBC 청룡 사무실이 그 건물에 있었어. 그리고 모든 MBC의 공개 방송은 다 그 경향신문사 지하 라디오 공개를 했었어. 정동에서? 나도 거기서 줄 많이 섰지. 그 경향신문사의 문화방송이 있다가 여의도로 이사가고 여의도에서 일산으로 이사갔다가 지금 상암으로 갔죠 지금. 근처에 또 맛집들도 많죠? 그래? 네. 맛집들 많죠. 범정동길을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면 플라자 호텔 뒤에까지 보거든요. 북창동이 원래 오리지널 차이나타운이었어요. 중국 화교들이 먼저 정착한 곳이 지금의 플라자 호텔 뒤쪽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덕수궁 돌담길이 시작되는데 플라자 호텔이 왜 들어왔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이제 카퍼레이드를 할 거 아니에요. 김포공항에서 쭉 이렇게 청와대까지. 그럼 미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쫙 카퍼레이드를 따라갈 거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플라자 호텔이 없을 때 북창동이 굉장히 슬럼가였어요. 그럼 이거 찍고 갈 거 아니에요. 이거 청와대 근처에 슬럼가네. 이거 막아라. 그림 안 좋다. 그래서 세운 게 플라자 호텔이에요. 급하게. 지금 북창동 아니라 그 당시 북창동.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트를 하실 경우에는 뭘 하시냐면 시작은 덕수궁 대안길 앞에 있는 길 하나만 건너면 돼요. 지금 뭐 중국집 화교 노포들 연희동, 연남동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오리지널 중국 화교들 노포들은 플라자 호텔 뒤에 가면 있어요. 그래요? 그래. 거기서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자기야
우리 추러스 하나씩 들고 추러스 줄 정동길. 많이 서 있다. 정동길 걸어볼까? 걸어볼까? 이젠 안 헤어져. 정동길 이 안쪽에 있는 덕수궁은 원래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 맞아. 셜라셜라하고 여기가 배제학당, 여기가 이화학당, 저기 흰색 탑 보이지? 저기가 예전에 러시아 공사관터. 오빠 여기 큰 건물 현대식 건물은 뭐야? 이게 예전에 문화방송 건물이었어.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도 얘기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경희궁 보시고 경희궁 보신 다음에 그 앞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농협이 나와요. 지금 농협 본사. 농협 본사 뒤쪽에 보면 다 삼겹살 타운이거든요. 타운이 있어. 네. 그래서 마지막은 저녁은 삼겹살 타운에서 삼겹살 구우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데이트 마무리하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프라자 호텔로 갑니다. 네. 서울시 방송이라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유, 이런 얘기를 알고 걸으면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네. 풍성해지네 확실히. 야, 아관파천 그 장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썬킴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 메일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직 서울시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